안녕하십니까. K레큐브 전략을 맡고 있는 김민선 상무입니다. 오늘 그 첫 참여해서 IT 담쟁이 연대에서 저희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좀 감사하고요. 그 20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첫 참여로 제가 발표하는 것이니만큼 K레큐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5분 정도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두 종이 있는데 그중에 AI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대표님들께서 많으시니까 기술적으로 딥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게 또 어떤 차별화 강점을 갖고 있고 적용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거 중심으로 장표를 좀 구성해 봤습니다. 저희 TA큐브 기업은 2017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쭉 확장해 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처음에 소다 플랫폼이라고 하는 데이터 플랫폼을 저희가 기반으로 사업을 해왔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 핵심 기반 기술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다 플랫폼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정제하고 라벨링하는 걸 거쳐서 AI 학습 데이터를 생성하는 플랫폼이에요. 자체 개발을 통해서 이 소다 플랫폼을 출시를 했었고, 이걸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해 오다가 그 이후에 이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BM 모델이 두 가지로 확장이 되었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싱크라고 하는 AICC 사업, 그 다음에 핸드사인 톡톡이라고 하는 AI 수어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버티컬하게 공공, 금융, 의료, 방송, 교육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는 도메인별로 진출을 해오고 있었고요. 이후에 특히 올해부터는 글로벌로 진출을 해나갈 전략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두 가지 서비스가 있다라고 했는데 핸드사인 톡톡이라고 하는 AI 수어 실시간 번역 서비스 그리고 싱크라고 불리우는 AI CC 통합 플랫폼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이 좌측에 보이는 핸드사인 톡톡이라고 하는 수어 서비스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측에 이 싱크 플랫폼은 오늘 자세히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좀 더 자세하게 좀 준비해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ICC 플랫폼만 잠깐 장점을 설명드리면 다양한 이기종 간의 그 AI 벤더사에서 출시하는 그 AI 엔더들을 저희가 한 번에 통합교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서 업무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에요. 특히 이번에 계속 고도화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공용 기능들이 굉장히 파워풀해지면서 고객사의 맞춤형으로 들어갈 때 커스터마이징을 최소화하고 그러기에 따라서 개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적기에 구축해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리고 관리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진 플랫폼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해오면서 그동안 다양한 뭐 인증이라던가 특허, 글로벌 수상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수어를 생성을 하는 거에 대한 기술력들,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기반 기술력들, 뭐 수어도 아바타 방식이다 보니 동작 방식에 대한 것들에 대한 특허들을 한 10종가량 갖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다 갖고 계시겠지만 GS 인증, 그다음에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 기술 우수 평가, 뭐 T1 등급 이런 것들을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어워드에서도 사실 매년 수상을 해왔는데 특히 올해는 더 의미가 있는 게 2025 CES에서 혁신상을 올해 1월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25년 에디슨 어워드 올해 4월이었습니다. 며칠 전이었는데 사회 및 문화적 임팩트 부문에서 실버상을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주요 고객사입니다. 다양한 산업군으로 고객사를 두 서비스가 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특히 수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이나 금융, 의료와 같이 그 수어 서비스 산업의 특성상 장애인 대상이다 보니 취약계층의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평등하게 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니즈가 필요한 곳, 당연한 곳, 관심이 높은 곳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금융, 의료 중심의 고객사들이 많고, 향후에는 이게 민간까지 더 법제화를 통해서 도달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AI 수업 상품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수업 서비스의 브랜드 명칭은 핸드사인 톡톡입니다. 일단 핸드사인 톡톡이라고 하는 이름부터가 되게 생소하실 거라서 제가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핸드사인이 수어를 의미해요. 그리고 톡톡이 사실 대화라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각장애인이 사회와 소통한다. 혹은 청각장애인이 일반인들과 자유롭게 소통한다. 라는 것의 의미를 담고 있는 브랜드 명칭입니다. 여기서 잠깐 좀 지식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한국 수어라고 하는 게 2016년에 저희가 한국 수화법 제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공식 언어로서 채택된 대한민국 공식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한국 수어도 공식 언어로서 지금 동작을 하고 있고요. 청각장애인들은 사실 이 언어 체계가 한국 수어가 자신들의 공용어다 보니 그들은 이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문법의 체계와 완전히 다른 시각적인 언어인 이 수어를 통해서 다른 문법을 배워서 대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핸드사인 톡톡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분야가 사실 관심이 높은 분들은 되게 다양한 지식을 보유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그냥 일반인들이 저 또한 사실 그랬지만 일반인들이 그냥 생활할 땐 아예 모르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 수어 서비스라는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한 배경을 좀 리더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장표를 마련했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냥 생각할 때에는 듣지 못하면 글로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고. 근데 사실 듣지 못하면 말은 당연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읽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바라보면 농인 43만 명 중에 약 70% 이상이 문맹률에 가까운 되게 저희 대한민국 현실과 맞지 않을 것 같지만 문맹률에 가까운 높은 지수를 보이고 있고 그마저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나머지 30% 분류 안에서도 진짜 문맥을 이해하는 사람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읽을 수는 있어도 문맥을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가 특히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수어를 사용하는 농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예시로 우리가 뭐감 잡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감을 잡았다는 게 우리가 이제 의도를 파악했어라는 건데 농민은 의도를 파악했어라는 단어로 얘기해야만 이해하지 이런 은유적인 표현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농인이 또 수어를 또 잘한다고 해서 우리 일반인들처럼 대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그런 현실도 아닙니다. 우리 국어 단어는 51만 개인데 수어 단어는 12만 개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것도 지금까지 많이 쌓아온 겁니다. 많이 쌓아온 건데 사실상 산술적으로 40만 개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고 이 40만 개 차이로 인해서 수어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어라는 게 필요도 하지만 이 수어의 표현력을 늘리기 위한 수어 단어의 확장 또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수어를 앞으로는 더 중요할 거고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한 이런 아니면 베리어 프리 뭐 이런 법안들이 계속 나아가면서 거의 대한민국이 사실 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선진국형 대한민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도 다 손 놓고 있지 않고요. 정부가 사실 굉장히 주도적으로 2017년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개정을 하고 그를 통해서 수어 서비스가 의무화가 될 수 있게 계속 법을 바꿔 나가고 있고요. 또한 얼마 전에 또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를
모든 현장에 도입해야 되는 그런 법안들을 계속 개정을 해나가면서 장애인들이 계속 사회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업도 많이 발현을 해서 예컨대 국어국립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병렬 말뭉치라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수어 사전을 계속 늘려나가는 작업들을 몇 년 동안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그게 또 저희 기업이랑 같이 국정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 기업 역시 ESG 경영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두지 않습니까? 이 ESG 경영 실천을 통해서 특히 ESG 경영을 실천하는 방안으로서 장애인들,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장애인들이 정보 접근을 좀 더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많이 마련하고 있어요. 예컨대 고려대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수어 통역 번역 시스템 장치를 도입을 해서 장애인분들이 의료 시스템을 평등하게 일반인들이랑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한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핸드사인 톡톡은 사실 제가 아바타 얘기를 계속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기술이 그 안에 기능 모듈로 있습니다. 일반 문장을, 네, 아바타로 일반 문장을 수어 문장으로 번역해서 아바타로 수어를 동작하는 아바타로 만들어주는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QR이라는 접목을 해서 QR을 찍으면 바로 정보를 보여주는 아바타 정보를 보여주는 기술도 같이 기능 모듈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챗봇이랑 연계해서 함께 가져가서 이걸 통한 양방향을 버튼 클릭을 통한 물리적인 신체는 괜찮으니까 버튼을 통한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더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화상회의 플랫폼을 또 안에 내부적으로 구축을 해서 장애인 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냥 단방향으로 걷는 게 아니라 삼자 수어 전문 통역사를 띄고 업무 처리를 할 당사자와 삼자 통화를 하면서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기능 모듈들을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이걸 고객사 분들께서 본인들이 원하는 조합으로 선택 조합해서 고객사의 현장에 웹이나 모바일이나 키오스크 아니면 뭐 사이트 안에서도 이랩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도 다양하게 접목해서 제공할 수 있는 BM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어문이나 일반문을 아바타로 생성하는 전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면 향후에는 농인분들이 수어로 말하는 모션을 인식을 해서 거꾸로 일반인들이 이해하는 일반 문장으로 음성이나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역방향의 기술력도 지금 현재 본사 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고 이걸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이클로 양방향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로 올해부터 나아가면서 저희가 영어권 사업을 먼저 진행을 하지만 향후에는 유럽권, 그리고 동남아권, 아시아권 등으로 확대해 나가서 프랑스 수화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어 수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 향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은 다국어, 그러니까 장애인이 대한민국 안에 혹은 그들이 속한 소속 안에서만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양방향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세계까지도 저희가 비전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핸드사인 톡톡 서비스 구성도고 그리고 우측에는 관리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이에요. 그 구성도를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좌측에 보이시는 저희가 뭐 텍스트,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서 갖고 있는 이런 콘텐츠들, 일반인들의 문장을 갖고 있는 이 콘텐츠들을 저희 핸드사인 톡톡 서비스 플랫폼 안으로 집어넣으면 이 안에서 번역을 자동으로 수어문으로 일단 1차 번역을 합니다. 1차 수업 번역 결과를 받고 나오면은 당연히 사람이 또 수작업으로 원하는 경우에는 검수를 할 수 있는 단계들이 다 갖춰져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 관리, 문의 관리, 과금 결제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저희가 이런 플랫폼들을 완전체로 기능 모듈, MSA 아키텍처를 이미 갖고 있거든요. 그런 모듈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결과가 이제 영상 파일이나 이런 것들로 떨어지면은 고객사 사이트에 원하는 접속 단말 형태의 인티그레이션을 시켜서 제공을 하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고객사의 관리자는 평상시에도 대시보드 형태를
통해서 웹에서 접속을 해서 언제든지 콘텐츠 관리나 콘텐츠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그다음에 통계 이력 현황을 항상 봐서 서비스에 대한 장기 계획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핸드사인 톡도 확산 분야인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기능적인 걸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현장에 어떤 것들의 도입 사례가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금융 분야, 뭐 전시, 행사 분야, 도서 분야, 컨퍼런스 분야, 미디어 분야, 되게 다양한 분야를 접할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이제 알고 있는 분야는 방송을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긴급 뉴스나 중요권에 대해서 보도권이 있으면 뭐 청각 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끔 우측 아래에 동그라미 이제 배너 형태, 플로팅 배너 형태로 사람이 아바타로 보여주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아바타 형태, 저희 기술력을 도입하면 자동 생성된 아바타 형태로 번역이 돼서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마이너하게는 실생활 속에서 대표님들 컨퍼런스에 많이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행사장에 가면은 무인 명찰, 또 키오스크 발급기 같은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배지를 활용할 때 일반인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게끔 자연어 문장이 나오고 그 안에서 버튼 선택을 할 수 있게 진행이 돼요. 이 안에서 청각장애인이 올 때는 또 문맥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당황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케이스는 수어로 동시에 이 안내문들을 어떤 플로팅 화면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안내하면 수어분들이 그냥 어려움 없이 직접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는 상황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게 애니메이션인데 제가 이게 여기서 보이지는 않아서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자료가 배포되면 애니메이션도 같이 배포 드릴 테니까 그때 사후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이 은행이나 도서관을 방문할 때 그들의 뭐 키오스크 창구 이런 것들을 좀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생태계를 위한 도입 사례예요. 금융권에서 그들이 뭐 송금이나 아니면 보험과 같은 것들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때 수어 아바타가 장면마다 나타나서 그들이 이런 것들을 업무를 직접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또한 이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버튼에서 클릭을 하면은 수어 전문 통역사가 같이 연결이 돼서 고객센터에서 실시간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도입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영상에선 사실 도서관에 뭐 방문을 해서 키오스크를 가면 신간 도서가 매달 출시가 되지 않습니까? 뭐그 신간 도서들에 대한 설명이나 특별한 시설 정보들, 화장실 위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녹여진 영상 사례였어요. 이건 나중에 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크게 저희가 도입 사례로 얘기하는 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QR과 접목한 수어 아바타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식약처랑 진행한 사례인데 식약처랑 함께 저희가 대표적인 서비스를 한 사례입니다. 시범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이 돼서 모든 식품 정보에 이제 도입이 점차적으로 될 건데요.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편의점 같은 데 가서 과자 같은 거 보면은 앞면 혹은 뒷면에 QR코드가 있는 게 이제 간혹 그런 서비스, 간혹 그런 과자 제품들을 보셨을 겁니다. 클릭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식품 정보들, 영양 성분 상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농인들이 역시 문맹률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모르고 그냥 구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수어로 다 제공을 함으로써 농인들도 정확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6월에 이제 출시할 예정인 청각장애인 전용 생활 증진 모바일 앱인데 아직 브랜드는 정식으로 정하지 않아서 가칭으로 이렇게 지금 좀 소개를 드리는 바가 있고요. 청각장애인들 대한민국 43만 명이 저희가 대한민국 농인협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이 앱을 다 가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앱을 통해서 장애인 분들께서는 자기 생활권 주변에 있는 병원, 아니면 주민센터, 건진센터, 도서관, 이런 시설 정보들에 대한 정보를 쭉 볼 수 있고요.
운영 정보를 보고 또 특히 가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바로 예약까지 갈 수 있는 API 연계를 통해서 그런 것까지 시나리오를 담을 수 있고 여기서 본인들이 방문할 위치를 또는 시간을 정했을 때 동시에 영상 통화 예약하기라는 걸 통해서 수어 전문 통역사를 동시에 예약해 둘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저희 그 대한민국 그 농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수어센터는 방문이나 팩스를 보내서 한 달 전에 뭐 예약해야 되고 예약 방법도 되게 어렵고 했거든요. 근데 앱을 통해서 그냥 버튼 한 번 클릭으로 시간 선택을 통해서 마치 회의실 예약하듯이 이 전문 통역사분을 원격지에서 언제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농민분들이 좀 더 사회로 수월하게 나올 수 있게끔 마련하려는, 그 체계를 마련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계시는 기업들 분들께서도 저희랑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를 내면 이 상호 간의 인앱 형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같이 BM 모델을 만들어갈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활용되고 잦은 주기로 활용되고 있는 뭐 행사 전시정보 수호 안내 서비스인데요. 대한민국에는 되게 다양한 지역 축제들이 많이 발현이 되고 있고 박물관도 많고 미술관도 많고 행사장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일반인들은 관람을 수월하게 하지만 또 일반인들도 이런 걸 관람을 할 때 가이드가 별도로 없는 경우 혹은 가이드를 좀 불편해하는 경우에는 일부 이제 오디오를 빌려서 전시 정보를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청각장애인 분들도 이런 전시 정보를 사실 들으면 굉장히 더 풍부하게 이런 행사를 즐길 수가 있게 되는데 이거를 각각의 그 전시물 안에서 QR코드나 아니면 그들이 제공하는 도슨트를 통해서 이제 아바타로 계속 설명해 줄 수 있는 네, 구조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런 도입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로 뭐 교과서나 아니면 동화와 같은 이런 책들에도 수어북을, 디지털 수어북을 만들어서 출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출간이 돼서 판매를 실제로 하고 있고요. 이런 그 문맹률이 높은데 사실 교육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글을 같이 읽으면서 수어로 설명받으면 또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인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청각장애인들이 양질의 교과서나 아니면은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늘리고 청각장애인들에게 대신 읽어드리는 이런 디지털 수어북과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 이미 구두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국어문에서 수어 아바타라고 하는 단방향 그리고 지금 개발 중인 청각장애인들이 말하는 걸 인식해서 거꾸로 일반인들의 언어로 번역해 주는 거. 이게 이제 양방향으로 전체 사이클이 완성이 되게 되면 굉장히 서비스가 파워풀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특허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장표고요.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두 장이 남았는데 빠르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현대사인 톡톡은 올해 특히 글로벌로 진출할 계획을 좀 가시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법인, 특히 그 베이리어 프리 키오스크에서 절대 강자인 싱가포르 현지에서 엘토브라고 하는 기업과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지금 파트너 계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출시하는 액과 맞물려서 그 현지의 키오스크를 납품을 할 때 백화점, 공항, 뭐 아니면 다양한 우리가 공공 장소들에 들어갈 때 저희의 수어 콘텐츠를 같이 얹어서 납품할 계획을 갖고 현재 영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 싱가포르 진출을 좀 명확하게 확실하면 내년 이후에는 유럽이나 동남아 그리고 그 이외에 미국 등과 같은 영어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저희가 핸드사인 톡톡이 구축형뿐만 아니라 사실 사스형으로도 다 갖고 있어요. 거의 국내 최초인데 KT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미 국내형의 공공 서비스뿐만 아니라 규제 신장을 들어갈 수 있는 CSP 인증을 획득한 사스 서비스를 이미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AWS 기반으로 글로벌향 사스를 구축을 지금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그게 완료가 되면 싱가포르에는 사스 모델로 납품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KL큐브는 사실 저희의 회사 자체 존재 의의가 거의 기술도 기술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조금 소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층의 소외받지 않는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실현하는 거에 되게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좀 마치게 될 건데, 제 소개를 들으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신 분이 생겼을 수도 있고, 혹은 IT 기술, 다른 IT 기술과 접목할 아이디어가 또 떠오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발표 이후에 언제든지 연락을 편하게 주시면 같이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KL 큐브워치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이런 좋은 또 솔루션을 어, 만든 걸 소개할 수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 저희 이게 아담리에 있는 참여하는 회사들이 그 회사들이 하는 행사에 ES적인 어떤 기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마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들이 또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니까 그때 KL 큐브라고 하는 이런 그 AI를 활용을 해서 어, 그 수어 서비스를 하는 이런 그 회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는 어쨌든 저 사회적인 그 기여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아마 그 저희 오늘 발표가 KF 큐브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